인생 계획을 세울 때 대부분은 플랜 A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플랜 B나 플랜 C를 선택해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뭐 OX 퀴즈 정답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선택의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신상 무비터리에서 만나볼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범상치 않은 인물이에요. 그렇습니다. 뉴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 여자의 독특한 인생 계획, 매기스 플랜. 오늘 신상 무비터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Is my bill? 결혼 생각은 없지만 아이는 갖고 싶은 매기. 그래서 그녀는 정자를 기증받기로 결심하죠. So just put it next to your body, underneath your shirt, and then you can come. 그러나 그녀의 인생 앞에 난데없이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John Harding? Oh, well, my name is Joanna Harden. No, I mean my name is Maggie. Maybe there was a mix-up. 그리고 점점 그와 얽히게 되죠. Oh, hi. His wife, Talia, slept like a stone. 상대의 매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두 사람. Hi. Are you okay? 오랜 시간 공들인 계획까지 놓을 만큼 서로에게 빠져들고 맙니다. I don't want you to have a baby with the pickle man. I want you to have a baby with me. 결국 매기와 존 사이에는 예쁜 딸이 태어났고요. 원하는 바를 이룬 듯한데 행복해 보이지가 않네요. She doesn't have anyone else to talk to about something like this except for her ex-husband. I'm sorry. I messed up your day, okay? And why does nobody ever talk me out of my tree? You never up a tree, huh? Do you want to hear your horoscope? No. 결혼 생활을 이어갈수록 존의 모습에 실망만 했기 때문인데요. He's totally self-absorbed while I do every single practical thing and make the money. And on top of that, if it weren't for Lily, I would say I'd made a terrible mistake. 결국 매기는 뜻밖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Well, it's obvious that you're still in love with him. What the hell are you playing at? Realized that there might be an opportunity, an opening to somehow. 아니, 남편과 전처의 재결합을 추진한다고요? 이런 황당한 계획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Tired of your little affair? You're along with it. Fishness, that's your burden. You earned it. 첫 번째 계획에 이어 두 번째도 기상천외한 계획을 세우는 매기. 과연 매기의 두 번째 인생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영화 매기스 플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영화를 딱 처음에 보면 네. 주인공 매기의 어떤 그 성격을 알 수 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음악이 바로 나옵니다. 네. 뮤지컬 커뮤니언이라고요. 아주 그 매기의 성격을 반영하는 음악이죠. 활달하고 쾌활한 분위기의 그런 곡으로 이 영화가 딱 시작이 됩니다. 발걸음도 막 총총 걷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길을 걷다가 앞을 못 보는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보니까 이 맥이 사람도 굉장히 좋고 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좋아 보이고 착하고 정말 매력이 있잖아요. 그런 매기가 네. 독특하게도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And I'm not going to marry him. I'm just borrowing his jeans. 이게 사실 좀 외국에서는 뭐 이런 경우들이 아무래도 좀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가요? 대한민국 정서상에는 약간 좀 황당하고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애는 착한데 뭔가 하나 나사가 빠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관객들은. 네. 근데 매기의 입장에서는 그 계획을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짜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흥이 아니죠. 그렇죠. 관객들 입장에서는 저 이상한데? 라고 편견을 갖는데 매기가 앞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나 활동을 보면 우리의 편견을 뒤집어 놓으니까 이 영화 자체는 우리의 편견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영화구나 라는 걸 첫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영화는 한마디로 이 매기의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걸 관찰하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 영화는 매기의 두 가지 계획이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데요. 그렇죠. 일단 첫째, 아이만 낳아서 기르겠다. 네. 요새 뭐 혼밥, 뭐 혼술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혼자가 익숙해지는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혼임? 하려고 그랬는데. 네. So where do I deposit my genetic gold mine into? 우리는
이 제도 안에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기는 그 제도를 깨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보다가 아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계획은 더 기상천외하고요. 약간 말도 안 되는 계획입니다. 남편과 전처를 재결합시키겠다. 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정말 한심한 남편으로부터 해방되겠다. 이게 계획인데 네. Mistake. It's too bad you can't give him back to his ex-wife, right? 친구의 말에서 일단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을 받고 심지어 그 전처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고 네. 함께 모색을 합니다. 어떻게 이 계획을 실행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좀 솔직히 말해서 좀 통쾌하고 약간 웃음도 났었어요. 그러고 싶구나. 아니야, 아니야. 남편 존이 정말 욕먹을 만한 사람으로 이탄 호크가 등장을 합니다. 남편이 이제 진짜 자기만 생각하고 네. 매기는 그냥 뭐 내 부인이니까 참아주겠지, 뭐 내 대신 뭐 다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남자죠. 네. 근데 저는 매기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자기 계획하고 다르게 흐르니까 뭔가 침울하고 에이 이 결혼 물를래 막 슬퍼질 것 같은데 매기는 그냥 툭 털어놓듯이 그냥 불만이 있어 라고 하고요. 오히려 이 인생을 긍정하는 것처럼 다시 황당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네. 전처에게 보내려고 하잖아요. I feel like your intern or your nanny.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계획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매기의 그 이미지를 한 단어, 형용사 한 단어로 표현하라. 라고 뭐예요? 하면은 저는 딱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뭔가요? 건강하다. 아, 그렇죠. 정신도 건강하고 생활도 건강하고 와. 여하튼 건강하다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존 무책임한 자유주의자 연기는 네. 전 세계에서 에다노크가 최고거든요. 실제로 우마 서머하고 한번 결혼했다 이혼도 했잖아. 무책임한 자유주의자 연기는 이 에다노크 형이 갑이야. You need to start thinking of yourself as indispensable. Okay, well, first of all, I'm not. I'm totally dispensable. I mean, on a practical level, you'd be fine. 그래서 보면 이 영화가 얼핏 보면 마치 불륜, 막장 드라마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뒤에 흐르는 방향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냥 개척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하다는 느낌을 주는 게 이 매기스 플랜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를 잘하기 때문에 약간 아, 맞아요. 프로 오지라퍼로서의 네. 어떤 역량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저 보면 이렇게 방송할 때 뭔가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알아들어? I mean, I have no reason to trust you. On the other hand, I have absolutely nothing to lose. 불쾌하다더니 그래도 매기의 제안을 수락하네요. In December, I'm attending a conference in Canada on fictocritical anthropology. 컨퍼런스에서 우연히 마주친다. Fancy meeting you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I'm just 설마 계획을 눈치채지는 않겠죠? get this, right? Guess this here. Georgette. Wow. Really? That must. How is that? I mean, her movie matches the weather. I'm stuck here. You know? I mean, 이런 상황이 못마땅한 것 같은데 이대로 실패하면 어쩌죠? what is it? I've something I want to tell you. Okay, what? I'm sorry. And I hope in the future to be less self-absorbed if I ever get another chance at love. 조젯은 일단 반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존에게 이 진심이 전해져야 할 텐데요. I don't want to leave you. There's something you should know. 뭐 진심을 알아준 것 같은데요? 매기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About you. 매기스 플랜은 매기 캐릭터의 연기가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한다. I'm in love with you. 매기스 플랜은 사랑스러운 낙관주의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화다. 현실 속의 문제들을 위트와 사랑으로 이야기하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사실. 원하던 삶과 다른 방향이라도 괜찮아. 영화 매기스 플랜입니다. 오늘 무비 빅데이터 소개해 주시죠. 맨날 쉬운 문제를 해서 답을 잘 맞춰서요. 어. 오늘은 어렵지?
공통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그렇죠. 도대체 뭡니까? 그래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허. 뭐냐면 20대에 대비해서 중요한 작품들을 만든 그런 감독들 작품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죠? 뭐 유성환 감독 같은 경우는 27살의 나이에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만들었고 굉장히 화제였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감독 데미안 차질레 라라랜드 만들었잖아요. 네. 장편 데뷔작인 위플래시가요 29살에 만든 작품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무비 빅데이터에서 소개할 천재 감독 누굽니까? 칸의 총알하고 불리는 바로 자비에 돌란입니다. 자비에 돌란의 단지 세상의 끝이라는 작품인데요. 69회 칸 영화제에서 2등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옛날에 올드보이가 탔던 바로 그 상이죠. 똑똑해. 네. 천재적이야. 네. 어서 빨리 만나볼까요? 네. 유명한 작가 루이는 12년 만에 고향집으로 향합니다. 자신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죠. 고향집에서 그를 기다리는 가족들. 반가운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지만 시끌벅적 감격적인 재회도 잠시뿐. 좋았던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C'est méchant. Enfin, méchant non, mais déplaisant. Ouais, c'est déplaisant, Antoine. Un peu de tenue, merde. De tenue? Tu l'as vu ta tenue à toi? Ça fait pas un peu cauchemar à Tokyo ton truc? Je préfère les cauchemars à Tokyo que de vivre une vie sans comprendre que le marron c'est de la merde pour le teint, imbécile. 12년 전 훌쩍 떠나버린 것에 대한 원망과 Bah, on va 분노. voir l'ancienne maison. 가족들은 Ça 하나둘 me dérange pas. 쏟아내기 Je peux 시작하죠. venir, si tu veux. Mais pourquoi tu veux te retrouver là-bas? T'es bête ou quoi? Et laisse-le, Antoine, écoute. Il a juste envie d'aller se promener. Je veux dire. C'est pas grave. Non, c'était une mauvaise idée. Bah évidemment. Moi j'ai envie d'aller à Auschwitz pour aller me branler dans le sang séché pour écrire un poème. 분명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있는데 그 사연을 꺼낼 수가 없네요. Encore. Ça fait 1 heure que je suis arrivé. Je vais pas leur balancer ça comme ça. 오랜 세월 쌓여온 사랑과 그리움. 그만큼 커져버린 원망과 분노. 영화 단지 세상의 끝 지금 시작합니다. 이 영화가 줄거리가 정말 단순합니다. 그렇죠. 네, 루이가 12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고요. 네. 가족들이 당연히 12년 만이니까 처음에는 반가워하겠죠. 네. 하지만 12년 만에 온 거잖아요. 그동안 쌓여왔던 어떤 원망 같은 것들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단순한 이야기인데 깊이 들어가면요 너무 복잡해. N'importe quoi, d'accord? N'importe quoi, rien à voir avec Louis. Pourquoi tu veux toujours. 이 가족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충돌, 불만, 말싸움 뭐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가족 분위기가 왜 그런지 루이가 왜 떠났는지는 사실 설명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가족이란 존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깝기 때문에 또 이해하기 힘든 존재인데요.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집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영화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를 하잖아요. 그 집안에서 다 펼쳐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그 심리를 건드려서 싸움으로 발화하기가 굉장히 쉬운 조건이 되는 거예요. Je préfère ça. Pourquoi t'es là? Ah ouais, tu peux le dire. Tu t'es levé, tu t'es dit, putain, ça fait 12 ans, j'ai pas vu le temps passer. Je les appelle et on se fait un barbecue. 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분노, 원망 이런 말들을 계속 듣는데 네. 뜻밖에도 그냥 잠잠한 어떤 그런 반응들을 계속해서 보이고요. 이 정도는 예상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그렇죠. 것들을 이런 반응들을 주로 보입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게 이제 자비에 돌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비에 돌란 감독은 이 전작들에서 그 가족 중에서도 특히 엄마와 아들의 관계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 관계를 넘어서서 확장. 가족 전체로 확장을 했다는 점도 굉장히 특기할 만한 지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그거 맥락에서 잘 활용하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뭐냐? 클로즈업.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클로즈업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그렇죠. 해당 인물의 감정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그 감정을 이렇게 보여주겠다라는 측면으로 사용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요. 근데 클로즈업 같은 경우는 감독들이 웬만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죠? 왜냐하면 클로즈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감정을 너무 관객들에게 강조하는 그런 기법이잖아요. 약간 강요. 그렇죠. 네. 근데 자베돌라는 그렇게 클로즈업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이유가 맞잖아요. 가족 구성원들은 자기가 내 얘기 들어줘, 내 얘기 들어줘 막 강요를 하잖아요. 내가 우선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클로즈업이 그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영화는요 클로즈업을 자주 잡아주는데 가족 전체를
잡아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한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안 되고 있다. 그렇죠. 클로즈업을 다 활용을 하니까 다 각자 따로 놀아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역시 허나몽이야. 이 영화를 만든 자베돌라는 뭐 처음 등장했을 때 천재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앙팡 테리블, 네. 무서운 아이. 데뷔는 20살, 네. 이제 고작 27살인데 무려 6편의 장편 영화를 그렇죠. 만들었습니다. 마미와 단지 세상의 끝은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으니까요. 2회 연속이죠. 예, 네. 굉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이제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베돌란 감독이 놀라운 건 이 편수를 더할수록 사실은 그 시야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점에서 또 특이할 만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좀 추천작 한번 살펴볼까요? 이 라라랜드로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독이잖아요. 뭐 아카데미에서 상도 많이 받았고요. 그렇죠. 뭐 상도 많이 받았다기보다 감독상을 받아서 네. 최연소 이제 기록을 세웠는데 네. 데미안 차젤레 감독이 29살 때 장편 연출작을 만든 게 뭐냐면 위플래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일단 6관왕을 했고요. 그렇죠. 데미안 차젤레 감독은 29살의 나이에 그걸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네. 기존의 음악 영화와는 문법이 아예 달랐다는 거죠. 그렇죠. 마치 이제 음악으로 무협을 하는 것처럼 드러머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제자와 네. 이 드러머 제자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광결이 능력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폭군 선생님이 어떻게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무협을 찍던 영화를 만들었을까 네. 할 정도로 정말 뛰어났죠. 아카데미에서도 상을 맞아요. 아카데미에서 상관왕을 받았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기록이었죠. 그렇습니다. 배우들의 열연도 놀라웠고요. 특히나 또 아무래도 음악 영화다 보니까 네. 이 영화 전반에 흐르는 어떤 재즈 고전들, 빰빠라밤빠밤빠밤. 카라반 같은 곡들을 듣는 네. 재미도 쏠쏠했던 그런 작품으로 기억이 됩니다. Et tout seul là-haut? Vous pourriez peut-être lui parler? J'arrive. 좀처럼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않는 형 앙투안. Je vais acheter des clopes. Tu viens? Si tu veux, dans la voiture, ouais. 형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걸까요? J'ai pensé que je vous surprendrais et que je viendrais plus tôt pour le petit déjeuner, mais non. J'ai décidé d'attendre le moment décent pour venir. Pourquoi tu me racontes ça? Pourquoi tu me dis ça? J'aurais dû venir plus tôt, j'aurais pas dû venir plus tôt, et après moi je tombe dedans, je me noie doucement et j'ai pas envie. Je suis bien là. 하지만 또다시 형은 루이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루이를 향해 분노를 드러내기만 하네요. T'as pas pensé à ça à l'aéroport? Parce que tu me connais pas. Et qu'on n'a pas envie de partager des trucs avec des gens qu'on connaît pas. D'ailleurs, moi non plus, je te connais pas. D'ailleurs, est-ce qu'on s'est déjà connus, nous, de toute façon? 루이의 말을 이해하고 싶지도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Très bien comment m'attraper. Tu n'es pas exceptionnel dans ta vie, dans ta petite vie. Antoine, parce qu'elle est petite aussi, ta vie. Arrête, ralentis. Mais t'arrêtes! 루이의 얘기를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루이에 대한 앙투안의 감정은 또 대체 어떤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들. 깊은 감정선까지 헤아릴 줄 아는 젊고 예민한 감독의 메시지. Pourtant, 사랑과 원망, 그 가운데 서 있는 가족의 이야기. 영화 단지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영화 메기스 플랜은 독특한 인생 계획 때문에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작품이었죠. 영화 단지 세상의 끝은 좁혀지지 않는 증오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작품이었습니다. 두 영화의 공통점은 패밀리, 그러니까 가족인데요. 네. 상이하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두 편 모두 매력적이죠.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을 정리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잘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알았어요, 잘할게. 뭐 더 열심히, 더 즐겁게 함께 같이 해야죠. 네. 이런 좀 기분들을 우리가 다시 모아가지고요. 네. 다음 주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함께하는 재미가 있는 신의 한 수.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h, you want me to leave? Okay, I'm leaving. Something about you. A little bit stupid, but I can't help it. More seriously. Pourquoi t'es là? Я тебе не очікувала.